시작. 자, 이제 2단원이에요. 세계사는 잠깐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무슨 체제? 냉전 체제. 냉전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은 하진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전쟁은 하지는 않는데 뭐 중심에 미국 중심 그리고 소련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를 냉전이라고 해. 그래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얘네들을 제1세계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을 제2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가 서로 어떻게 한 거야? 대립하고 있는 거야. 자, 성립 자본주의 진영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을 발표한다. 트루먼 독트린은 뭐냐면 냉전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닉슨 독트린이라고 나오거든. 요거는 냉전을 완화하는 정책이야. 그리고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요? 자본주의 진영이 뭉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에 맞서서 공산주의 진영은 코민포름, 이걸 이제 공산당 정보국이라고 얘기하거든. 자, 그리고 코민폰, 자기네들끼리 뭐 하겠다? 경제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사적으로도 대립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얘네들이 대립합니다. 알겠어?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WTO라고 하지? 근데 이거는 없어졌어요. 현재 없어져가지고 현재 WTO는 뭐야? 국제보건기구예요. World Hospital Organization. 오케이? 자, 그리고 나토는 아직 있습니다. 야, 니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지? 왜 전쟁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 만다 뭐 이렇게 하니까 러시아가 반드시 뭐 해가지고 하는 거지. 자, 냉전이 심화돼요. 베를린 봉쇄, 독일 분단, 국공 내전, 중국 공산화, 6.25 전쟁이 뭐였어요? 열전이었어요. 베트남 전쟁 열전이었죠. 일본의 재무장과 방공 거점, 쿠바 미사일 비리 이런 것들이 냉전이 심해지는 여러 가지 사례. 근데 얘네들은 세계사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지. 오케이?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8.15 광복과 미소 군정 실시라고 나옵니다. 여기를 보시면 니네 여기 되게 복잡하다. 잘 들어라. 8.15 광복 왜 독립운동 했었고, 그치? 그런데 뭐가 더 있었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했지. 그래서 8월 6일하고 8월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런데 핵폭탄을 맞고서 어떻게 됐어? 무조건 항복했지. 그 항복이 뭐예요? 45년 8월 15일.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뭐야? 광복이고, 세계사적 입장에서 보면 뭐야? 2차 세계대전 종료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뭐야? 전쟁 패망이야. 알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광복을 뭐예요? 마련해요. 만들어집니다. 광복이 딱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한반도하고 만주, 중국 일부 지역을 누가 점령했어? 일본이 점령했지. 자, 일본군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치? 미국은 남쪽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근데 이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오케이? 그리고 소련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자, 미국은 올라가고 소련은 내려오고 있어. 이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얘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이라며, 그건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얘는 싫어할 거고 자본주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얘는 싫어하겠네.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니까 미국이 제안을 해. 우리나라가 딱 가운데가 어디냐? 북위 38도야.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일본군 무장 해제는 미국이 시키고 북쪽에 있는 일본군 무장 해제는 소련이 시키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38도선 제안이에요. 그랬더니 소련이 그럽시다 해가지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남북이 나뉘어지게 돼요. 오케이? 소련은 간접 통치를 하고요.
미국은 직접 통치를 해요. 그래서 소련은 누구를 내세워요? 김일성이라는 새끼를 내세워가지고 얘를 통해서 통치하고요. 미국은 미 군대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미 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미 군정청을 설치하고 직접 통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 독립운동했었던 애들 있지? 좌익이든 우익이든 좌익이 사회주의 계열이고 우리 민족주의 계열이야. 어쨌든 간에 독립운동한 애들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이 새끼들이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인민공화국 이런 것들 전부 다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됐어? 잘못돼가고 있지. 그리고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미 군정이 다스리잖아. 어떻게 다스릴 거야?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이거 막 할 거야? 아니면 기존의 공무원들을 그대로 흡수할 거야? 뭐가 더 편하겠어? 흡수하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친일 관료를 그대로 유지해. 알았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 됐어. 그리고 나서 한국 민주당 인사들을 활용했다 그랬지? 얘네가 지주 출신.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애들. 즉 친일파 애들이에요. 친일파 애들을 활용해가지고 조선 총독부 조직을 이용해서 남한을 통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냐면 45년 8월 15일 이후에 죽을 날만 기다리던 친일 경찰들 뭐 이런 애들 있지? 얘네들이 미국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옷으로 갈아입고 한국 경찰이 되는 거야. 군대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때 친일파의 약 70% 정도가 살아남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광복 이후 국내 정치 세력이야. 국내 정치. 자, 우리가 광복 이전에 어떤 단체들이 있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었고,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고, 조선 건국동맹이 있었단 말이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야, 민준아, 그것도 언제 가져갔어? 정국이 연락 오지 마시. 또 구라, 또 입만 열면 구라 저거 이빨 새끼 저거. 네가 윤석열이야? 진짜 너무 학원도 책임져. 어? 자, 조선 독립동맹은 인물이 누구야? 김주봉이지. 조선 건국동맹은 인물이 누구야? 여운형이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들 알고 국내에 조선 건국동맹을 여운형이 만들었거든. 이게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줄여서 건준이라고 해요. 줄여서 건준. 알았어? 그래서 여운형 용어를 했다. 알겠지? 여운형 용어를 하는데 자,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좌우 합작이에요. 여기 봐봐. 우리가 흔히 중도, 극우, 극좌,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자 봐봐. 얘네들은 연합할 수 있어 없어? 연합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중도 우파의 대표적인 우리 중도 좌파가 여운형, 그리고 중도 우파가 안재홍, 김규식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알겠니? 극좌파로 가면은 이제 뭐 저기 북한에 김일성이라든지 박헌영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등장하고, 극우파로 가면은 김구나 이승만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얘네들은 계속 합쳐가지고 뭘 하려고 해. 좌파 우파를. 그 중심 인물이 여운형이야. 그래서 여운형은 계속 좌우 합작을 해야 돼. 자, 여운형 중도 좌파예요. 안재홍 중도 우파예요. 그래서 야, 우리 합쳐가지고 정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가지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뭐 하는 날? 광복하는 날. 알겠어?
자, 그리고 나서 미군 애들이 들어온다고 하니 야 위원회라는 타이틀로 미군 애들하고 협상하는 게 잘못 기었냐? 나라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잘못 기었냐? 만들어서. 나라 이름 만드는 게 낫겠지. 그래서 얘네가 만든 국가가 뭐냐면 조선인민공화국이야. 오케이? 9월 6일에 45년 9월 이게 8월 15일 45년 이게 45년 9월 6일 한 3주 지나가지고 좌파 우파 합쳐가지고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고 이 이름으로 미 군정하고 협상을 하려고 해. 왜 안 돼? 안 돼. 실패. 왜? 주석을 누구로 하냐면 이승만으로 내세우고요. 부주석을 누가 하냐면 여운형이 하거든요. 근데 이승만이 거부해버립니다. 이승만 뒤에는 이미 누구 세력이 있는 거야? 미국 세력이 있잖아. 이승만이 미국에서 활동했잖아. 알겠어? 자, 얘네들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해가지고 나옵니다. 전국에 지구 치안대를 설치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야, 조선 총독부 애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일본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전쟁에서 진다 알아 몰라. 지금 미국이 지금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모르겠어? 그때 일본에서는 어떤 얘기가 도냐면은 일본 인구가 1억 명이거든? 1억 명 다 뒤질 때까지 싸워라. 응? 근데 갑자기 왜 한국에 있는지 알아? 진짜 1억 명 다 뒤지면 일본 망하죠.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 그나마 시설을 온전히 조금이라도 더 보존해야 될 거 아니야? 공장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항복을 하려면 빨리 해가지고 폭격으로 부서지는 거를 최대한 막아보자 해가지고 갑자기 항복한 거야. 이때 일본 애들은 진짜 뭐 엄청나요. 도조히데키라고 알아?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인데 일본 군인이야. 얘가 무슨 명령까지 내리냐면 자살령까지 내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일본 애들은 어떻게? 실제로 집단 자살을 해요. 이런 애들이야, 일본 애들이. 자, 얘네 알아? 조선 총독부에서 한국 민주당 애들하고 지금 민주당 아니요. 지금 민주당은 해방 이후 그 개헌에 반대하면서 나와요. 한민당, 얘네가 아까 뭐라 그랬어? 한민당 7.18라 그랬지? 얘네들 김성수, 송진우 얘네들한테 일본 애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해달라 라고 했더니 얘네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 임시정부를 기다려야 된다. 우린 빠질게 라고 하고 조선총독부가 그때 누구한테? 권준한테 가가지고 똑같은 제안을 해요. 그때 여운형이가 요 딜을 받아요. 대신 조건을 내세요. 재산 가져가지 마. 문화재 가져가지 마. 서울에 몇 개월분의 비상 식량을 비축해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거든. 그래서 얘네가 행정과 치안을 담당할 수 있었던 거야. 알겠어? 그리고 나라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뭐라고? 조선 인민공. 야, 니네 이거 또 헷갈리지 마. 헷갈리지 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뭐야? 북한의 공식 명칭이야. 여기에서 만든 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뭐야? 조선 인민공화국이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개편하죠. 그래서 좌익 세력이 장악을 하게 돼요. 왜? 여운형이가 주도했으니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좌익 세력이 장악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재홍이라고 하는 중도 우파 세력이 이탈해버립니다. 그래서 조선국민당을 창당하고요. 미 군정에 조선인민공화국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운형이 조선인민당을 만들어요. 알았어?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게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고 중도 우파였던 안재홍과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이 뭘 만들었다고? 조선국민당하고 조선인민당하고 만듭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정치 세력의 등장에서 나옵니다. 이 새끼 여기 왜 나와 있어? 정치 세력 한국민주당 줄여서 한민당이라 그래. 송진우,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해당을 합니다. 자, 일제 강점기 때 뭐 하던 애들이었다고? 지주, 사업가, 그러니까 친일파이들이에요. 자, 한국민주당 해가지고 나오고요. 독립특성중앙협의회 나오지? 줄여서 독촉이라 그래. 줄여서 독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승만 세력이에요. 알았나? 여기 나와 있네. 그리고 한국독립당 나와 있지? 한국독립당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집권 여당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김구겠지. 자, 그리고 조선공산당 해가지고 박헌영. 이 박헌영 이 새끼가 뭐하냐? 김일성한테 뻔뿌질하는 새끼야. 뭐하라고? 남한 침략하라고. 박헌영 이 새끼. 그래서 박헌영하고 김일성하고 힘 합쳐가지고 어떻게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얻어가지고 남쪽을 침략하죠. 오케이? 자, 남침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6.25 전쟁입니다. 알겠나? 지금 이게 광복 이후의 국내 정치야. 야, 복잡하지 않냐? 자, 봐봐. 김구 있어요. 이승만 있어요. 여운형하고 안재홍 있었는데 얘네 결별했어요. 친일 지주 세력이 있어요. 김구 무슨 당? 한국 독립당 이승만 독립축성중앙협의회 여운형이 조선인민공화국 만들었었지. 그리고 좌파가 하면서 조선인민당 안재홍은 나와가지고 조선국민당 김성수는 한국민주당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 극좌 세력까지 뭐 있어요? 조선공산당 그리고 박헌영. 이 조선공산당이 남한에서 뭐가 돼요? 니네 남로당이라고 들어봤어? 남로당 못 들어봐서? 야, 사회주의 하면 노동당이지? 이 노동당이 북쪽에 있으면 뭐야? 북노당. 남쪽에 있으면 뭐야? 남노당이야. 남조선 노동당. 알겠어요? 요 남노당 활동하다가 우리나라 너희들 다 아는 군인 한 명이 잡혀. 그 인물이 누구야? 박정희라는 사람이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활동했었어? 빨갱이 활동했었어.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요. 자, 45년에 이런 문제들이 참 나왔습니다. 니네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여기는 100%야. 이거 나와요. 순서 나옵니다. 순서 100%예요. 저거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자, 우리나라가 광복이 언제예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언제예요? 딱 3년이지. 지금 요 사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3년 동안이 존나 복잡해. 이 3년. 자, 맨 처음에 뭐 나온다고? 모스크바 3국 내상회의 45년 12월이야. 자, 제1차 미소 공동회의 나오고 제2차 미소 공동회의 하는데 이 사이에 이 중에 뭐가 있어요? 이승만의 정읍발언과 좌우 합작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좌우 합작 운동합니다.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하자? 단독선거하자. 야, 니네 한국 남한에서 단독선거하면은 남한 정부 하나 생기지. 그럼 북쪽에는 북한 정부 하나 생기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분단되는 거지. 분단되니까 이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그래서 그 분단되는 거에 반대했던 게 뭐예요? 남북협상과 제주 4.3 사건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문제 결정하면 돼. 자, 첫 번째, 한국의 임시민주정부 수립하자. 두 번째, 미소공동위원회 설치하자. 세 번째, 최대 5년 동안 무슨 통치 실시하자? 신탁 통치 실시하자. 야, 우리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무슨 생활을 견뎠어요? 식민지 생활을 견뎠어요. 그치? 횟수로 36년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런 새끼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최대 5년 동안 다시 다스리겠대. 이게 좀 이렇게 냉정하게 보잖아. 좋아. 냉정하게 보면 이유는 뭐냐면, 야, 우리 왕정이었다가 바로 뭐 됐어? 식민지 됐지. 민주주의 경험이 있어 없어? 개뿔씨가 하나도 없잖아. 역사가 몇천 년 만에 민주주의 역사가 한 1년도 없는데. 그럼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 근데 우리는 이걸 뭘로 생각했어? 제2의 식민지대라고 생각했어. 야, 우리 니네 무슨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카이로 회담 기억나? 얄타 회담 그리고 포츠담 선언 있었어. 카이로 회담이 뭐였어? 우리나라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거야. 43년에. 그래서 얄타 회담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요구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요구하는데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라는 새끼가 뭘 해버렸어요. 여기서 신탁 통치 처음 주장했지. 최장 30년 주장했지. 미친놈이지. 루즈벨트가 신탁 통치를 이때 처음 주장한 거야. 30년. 근데 이때는 최대 몇 년? 5년. 그런데 우리가 이 소식을 딱 들으니까 어때요? 신탁 통치 씨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좌익이든 우익이든 신탁 통치는 무조건 뭐 한다고 그래? 반대한다. 좌익도 뭐 했다고? 반대하고 우익도 뭐 했다고? 반대한다고. 제2의 식민지배 꺼지셈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 동그라미 1, 2, 3 쳐놨지? 응? 동그라미 1, 2, 3 쳐놨지? 동그라미 1번을 중점으로 둔 게 누구예요? 좌익이야. 동그라미 3번을 중점으로 둔 게 누구예요? 우익이야. 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나온 결정을 받아들여야 뭐가 나오는 거야? 임시민주정부가 수립하는 거야. 임시민주정부가 수립하려면 신탁통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우익 세력은 김구, 이승만 얘네들은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해. 근데 좌익이 맨 처음에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지지로 입장을 변경합니다. 좌익 애들은 모스크바 3상 회의의 핵심이 뭐다? 정부 수립이다 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여기까지 됐어? 그렇게 해가지고 극심한 대립으로 갑니다. 지지선은 반대선. Right? 자, 그 다음 이때 요거 봐봐. 동아일보는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고 보도하였다. 신탁 통치 누가 주장한 거야? 미국이 주장했지. 근데 소련이 주장했대. 이게 동아일보의 신탁 통치 오보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탁 통치에 대한 거부감이잖아. 그럼 이 거부감이 미국을 향하겠어, 소련을 향하겠어? 소련을 향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대립합니다. 동아일보의 나쁜 새끼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자, 미소공동위원회니까 누구? 미국과 소련이. 알겠어요? 그러면 정부를 수립하는데 어떤 단체를 가지고 정부를 만들 것이냐. 알겠어? 얘네는 신탁통치 찬성하는 애들. 간단하게 찬탁이라고 해요. 미국은
야, 생각해봐. 신타통치 찬성하는 애들이 사회주의야, 자본주의야? 사회주의지? 아니, 좌익이 여기서 봤잖아. 그냥 봐봐. 좌익이 뭐요? 공산주의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익이 뭐요? 민족주의 세력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여한다라고 할 때 참탁이 누구라고? 공산주의라고. 그럼 소련 입장은 뭐요? 공산주의 단체로만 국가 만들자. 이 얘기하는 거야. 소련 애들은. 미국 애들은 이렇게 되면 공산화되지. 이때 체제가 뭐라고? 전 세계 체제가 냉전이라고. 서로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를 싫어해 얘네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대하는 애들도 집어넣자. 알겠니? 요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는 이 주장하고 얘는 이 주장하고. 그럼 이거 돼 안 돼? 안 돼. 실패합니다. 결렬됩니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어떤 단체를 참여시킬 것인가 대립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렬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전라도 정읍에 내려갔을 때 연설을 하거든.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거를 조직해가지고 무슨 운동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움직임이. 그게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다만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합니다. 여기 봐.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알겠어? 이게 단독정부 수립하자는 거야. 이승만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당시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뭐 만들었냐면 토지개혁하고요, 8시간 노동법, 남녀평등법 뭐 이런 거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북한 애들은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남한은 뭐 하고 있냐, 우리도 빨리 좀 움직이자라고 이야기한 거야. 알겠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단독정부 수립되면 남북은 영원히 갈라지게 되겠지.